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가격이 너무 높은가요? 시장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 진입하기에 좋은 시점인가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주식을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겪어봤지만 정말 재미없고 즐거운 경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최소한 현재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적정한지, 아니면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지표를 소개합니다. 현재 미국 시장을 예로 들겠지만 이 4가지 지표는 언제든지 어떤 시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 즉 주가 수익 비율 PER 비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체 시장의 PE 비율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이 과대평가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PER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에는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S&P 500은 미국의 크고 유명한 500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지수는 미국 전체 시장을 대표하며 시장 전체의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먼저 지수의 가격, 즉 전체 주식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이를 수익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수익은 당연히 주식들이 가져오는 이익을 말합니다. 즉,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는 것은 책에서 가장 오래된 기준 수치이며 이 PER는 찾기 쉽습니다. 간단히 구글 검색을 하고 멀티플닷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S&P 500의 PER 비율은 32.95입니다. 이 값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보통 수치보다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평균 PER는 15.85입니다. 현재는 그 2배로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즉, PER는 1999년과 비슷한데 그때는 닷컴 붕괴가 일어나기 직전이었고 1999년 시장 PER도 32.9로 지금과 비슷합니다. 이는 현재 시장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지표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PER를 비판하는 투자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연도의 수익이 사업 주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로버트 실러 교수님이 등장하셨고 실러 PER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지난 10년 동안의 수익을 평균 내고 이를 인플레이션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계산식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은 이것이 시장을 측정하는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실러 PER 비율은 30.27입니다. 이는 평소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보면 실러 PER의 평균은 16.75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평균보다 약 14포인트나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의 평균은 25.6으로 그렇게 보면 지금 수치가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과대평가되었는지 확신을 가지려면 살펴봐야 할 지표들이 더 있습니다. 워렌 버핏,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대신 좋은 품질의 회사를 할인된 가격에 사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하나의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는 포춘 매거진 인터뷰에서 이 지표는 어느 시점에서든 시장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일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버핏 지표란 기업 자산의 시가총액을 국가의 GDP로 나눈 값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주식의 총 가격을 국가가 생산하는 상품의 양, 즉 국내 총생산과 비교한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버핏 지표는 171.7입니다. 지금 이 수치는 높습니다. 2008년 주택 버블 붕괴 때보다 높고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버핏이 말했듯이 닷컴 붕괴 이전에 지표가 급등한 것은 매우 강력한 경고 신호였고 아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말하는 것은 기업 주식의 가격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이 얼마나 생산적인지를 나타내는 GDP와 비교하는데 현재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과 경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이 버핏 지표에서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법은 시장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다른 자산 클래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과대평가되었을 때 그건 모두 상대적인 것이며 이를 다른 것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현재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데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보통 그건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간단한 계산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앞에서 시장의 PER을 계산했던 수치가 다시 필요합니다. 시장 PER은 32.95였습니다. 가격을 수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번 계산에서는 그 반대가 필요합니다. 즉 수익을 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를 32.95로 나누면 수익이 가격의 3.0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주식에 $100를 투자하면 평균적으로 $3 3센트를 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수익률은 3.03%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는 이 수익의 성장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성장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성장률을 보고 이를 미래로 추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의 미국 GDP 성장률을 검색하면 지난 5년 동안 최소한 2%에서 3% 사이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도 비슷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3.03% 수치에 2.5%의 성장률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53%의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즉, 미국 시장에서 주식을 사면 평균적으로 5.53%의 장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장은 평균적으로 10%의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최소한 1920년대 이후로는 연평균 수익률이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주식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수익률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더 많은 돈을 지불할수록 기대 수익률은 낮아진다는 것은 기본적인 회계와 비즈니스 원리입니다.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 수익률은 대략 5.5%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산 클래스는 어떨까요? 말했듯이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어디엔가 돈을 두어야 하죠. 그리고 어떤 형태의 자산이라도 현금이든 뭐든 말입니다. 투자자들이 다른 자산과 비교하는 주요 자산은 채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투자자들이 주로 집중하는 수동적 수입 자산, 즉 채권과 주식입니다. 물론 부동산도 있지만 그건 덜 수동적이며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채권이나 은행 예금,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주식 시장입니다. 다행히도 채권의 수익률은 얻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CNBC 웹사이트에 가서 10년 만기 국채를 찾습니다. 지금 보시면 0.86%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고 무엇과 비교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사실상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2년 만기 국채를 보면 훨씬 나쁘고 0.16%로 사실상 아무런 수익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돈을 채권에 넣어두면 아주 낮은 수익률을 얻게 되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많아봐야 연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연준 패드 때문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지표들이 시장이 고평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산을 해보면 현재 가격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10%가 아닌 5.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넣을 수 있는 다른 주요 옵션인 은행과 채권을 살펴봅시다. 만약 거기에 돈을 투자한다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플레이션이 2%인데 은행과 채권에서 받는 1% 정도의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가격과 지표들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채권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은행도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꿀 주요 요소는 금리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을 항상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 방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들이 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해 온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현명하게 투자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